여러분 사람을 믿는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가요? 저는 42살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1년 넘게 사랑했던 여자가 사실은 저에게서 10억이 넘는 돈을 뜯어내려고 연기를 하고 있었다는 걸 말이죠. 그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건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만약 그날 제가 대학 후배에게 폐기물 처리를 부탁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저는 거리로 나앉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이야기지만 모두 실화입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그 하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산에서 아버지가 물려주신 중소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42살 박민호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결혼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었어요. 아버지 회사를 이어받고 나서부터는 정말 일에만 매달려 살았거든요. 직원들 먹여 살리고 거래처 관리하고 자재비 오르는 걸 감당하느라 개인적인 시간이라는 게 거의 없었죠. 그런데 작년에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이었는데 다행히 큰 수술 없이 회복하셨지만 그때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가 혼자 이 일을 얼마나 힘들어 하셨을까, 그리고 저도 이렇게 혼자서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아버지도 퇴원하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네가 가정을 꾸려야 할 때가 되었다고,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고 말이죠. 사실 저도 모르게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대학 동창 중에 최동수라는 친구가 있어요. 걔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술 한잔 하자고 해서 만났는데 제가 아직 결혼 안 했다는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야, 민호야, 너 아직도 청각이냐? 우리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이제 정말 서둘러야 한다. 나 요즘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하나 알게 됐는데 정말 괜찮은 애야. 나이도 적당하고 성격도 좋고 무엇보다 진짜 선량한 사람이라니까. 동수가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걔가 계속 설득하더라고요. 일만 하다가 늙어 죽을 거냐,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김소영이라는 그 여자를 처음 만난 건 강남에 있는 카페에서였어요. 동수가 중간에서 소개를 해줬는데 첫인상이 정말 좋더라고요. 키가 크지도 작지도 않고 단정한 느낌이었어요. 무엇보다 말하는 게 참 차분하고 예의가 바른 느낌이었죠. 저는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대학병원에서 중환자실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일이 힘들긴 하지만 환자들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보람을 느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간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면 인성이 바른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첫 만남 이후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게 됐어요. 소영 씨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면 격려해주고, 몸이 안 좋다고 하면 건강에 좋은 음식을 직접 만들어서 갖다 주기도 했죠. 소영 씨와 사귄 지 석 달쯤 됐을 때였어요. 어느 날 제가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몸살이 났다고 했더니 퇴근 후에 직접 죽을 끓여서 가져다 줬어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저를 챙겨주는 모습에 정말 감동받았죠. 민호 씨, 이거 제가 직접 끓인 전복죽이에요. 병원에서 환자들 보면서 배운 건데 몸살에 정말 좋거든요. 드시고 푹 쉬세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 진지하게 소영 씨를 생각하게 됐어요. 이런 사람과 결혼하면 정말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귄 지 6달쯤 되니까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소영 씨도 나이가 35이라 이제 정착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소영 씨는 자신의 과거나 가족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산다고만 했지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소영 씨 집에 가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계속 핑계를 대면서 미루더라고요. 지금 집이 너무 좁아서 부끄럽다. 곧 이사할 예정이라 정리가 안 됐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때는 그냥 겸손한 성격이라고 생각했어요. 간호사라는 직업이 고귀하긴 하지만 월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자신의 집이 초라할까봐 걱정하는 거라고 이해했죠. 결혼 이야기가 구체화되면서 아버지께 소영 씨를 소개해 드려야 할 때가 왔어요. 아버지는 평소에 말씀이 많지 않은 분이시지만 사람을 보는 눈은 정말 정확하신 분이거든요. 사업을 오래 하시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봐서 그런지 누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금방 아시더라고요.
드디어 소영 씨를 아버지께 소개해 드리는 날이 왔어요. 강남에 있는 좋은 한정식 집에서 식사 자리를 마련했죠. 안녕하세요, 아버님. 저는 김소영이라고 합니다. 민우 씨가 항상 아버님 이야기를 해주셔서 뵙고 싶었어요. 소영 씨는 정말 예의 바르게 인사를 드렸어요. 아버지도 처음에는 만족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죠. 그런데 식사가 진행되면서 아버지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하영 씨가 자신의 직업이나 생활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아버지가 자세히 질문을 하셨는데 대답이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간호사 일이 많이 힘드시죠? 네. 특히 중환자실은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보람이 있어요. 어느 병원에서 일하시나요? 강남에 있는 대학병원이에요. 규모가 큰 곳이라 환자분들도 많고요. 뭔가 구체적이지 않은 대답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긴장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식사가 끝나고 소영 씨를 집에 데려다 준 후에 아버지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호야, 너 그 여자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냐? 아버지가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소영 씨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정말 잘 챙겨주고 성격도 착하고요. 야, 내가 사업을 몇십 년 해봤는데 사람 보는 눈은 있다 뭔가 이상해 말하는 것도 그렇고 눈빛도 그렇고 아버지는 계속해서 소영 씨에 대한 의심을 표현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아버지가 너무 까다로우신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뿐인 아들의 결혼 상대라서 예민하게 보시는 거라고 말이죠. 아버지 소영 씨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1년 가까이 만나봤는데 단 한 번도 의심스러운 적이 없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는 계속 못마땅해 하셨어요. 그래도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더 지켜보자고 하셨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소영 씨가 갑자기 병원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연락을 해왔어요. 미로 씨, 지금 병원에서 큰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실수를 했는데 상급자가 정말 화를 내고 있어요. 어떻게 하죠? 무슨 일인지 자세히 물어봤지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고만 했죠. 그때부터 소영 씨가 자주 우울해하고 힘들어했어요. 제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줘도 별로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소영 씨가 갑자기 전세금 문제로 고민이라고 하더라고요. 민호 씨,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전세가 곧 끝나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해요. 2천만 원이나 더 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돈이 없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당연히 도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곧 결혼할 사람인데 힘든 일이 있으면 당연히 도와야죠. 소영 씨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전세금 정도는 문제 없어요. 정말요. 민호 씨 너무 고마워요. 꼭 갚을게요. 저는 2천만 원을 소영 씨에게 드렸어요. 그때는 정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계속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병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교육비가 필요하다. 어머니 제사 때 쓸 비용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처음에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정도였는데 점점 금액이 커지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기꺼이 도와드렸어요. 곧 가족이 될 사람인데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계속 의심의 눈초리로 보셨어요. 민호야, 너 그 여자한테 돈을 얼마나 줬냐? 별로 많이 안 줬어요. 필요한 일이 있어서 도와드린 거예요. 야, 결혼도 안 했는데 돈을 그렇게 쉽게 주는 게 어디 있냐? 뭔가 이상하다니까. 아버지는 계속 걱정하셨지만 저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소영 씨를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드디어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어요. 저희는 내년 봄에 결혼하기로 했고 신혼집도 마련해야 했죠. 아버지가 강남에 있는 새 아파트를 한 채 사주시겠다고 하셨어요. 12억 정도 하는 아파트였는데 정말 좋은 집이었죠. 소영 씨도 그 집을 보고 정말 좋아했어요. 민호 씨 정말 좋은 집이에요. 이 우리가 여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소영 씨 표정을 보면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행복해한다기보다는 뭔가 계산하는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그냥 넘어갔죠. 결혼 준비가 진행되면서 소영 씨가 갑자기 이삿짐 정리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새 집으로 이사 가기 전에 필요 없는 물건들을 정리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삿짐이 너무 많다면서 폐기물 처리 업체를 불러야겠다고 하더라고요. 민호 씨, 오랫동안 혼자 살면서 쌓인 물건들이 너무 많아요. 새 집에 가져갈 것만 빼고 나머지는 다 버려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대학 후배 중에 폐기물 처리 업체를 하는 정재석이란 친구가 생각났어요. 걔한테 부탁하면 깨끗하게 처리해 줄 거라고 생각했죠. 소영 씨, 제가 아는 후배 중에 폐기물 처리 업체 하는 친구가 있어요. 걔한테 부탁해 볼게요. 정말요? 그럼 너무 좋죠? 고마워요, 민호 씨. 저는 바로 재석이에게 전화를 했어요. 재석아, 나 민호 형이야. 혹시 시간 있을 때 폐기물 처리 좀 부탁할 수 있을까? 우리 결혼 준비하는데 처리할 물건들이 좀 있어서. 아, 형님, 축하드려요. 언제 결혼하세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언제 하면 되나요? 다음 주 수요일? 어때? 강남 쪽이야. 네, 괜찮아요. 주소 보내주세요. 재석이는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정말 고마운 친구였죠. 그런데 그 수요일 오후에 재석이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형님 지금 어디 계세요? 급하게 만나야 할 일이 있어요. 왜 무슨 일이야?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워요. 지금 바로 만날 수 있나요? 재석이 목소리가 너무 심각해서 저도 걱정이 됐어요. 바로 재석이와 만나기로 했죠. 재석이를 만났는데 얼굴이 창백하더라고요. 뭔가 큰일이 난 것 같았어요. 형님, 제가 오늘 소영 씨 집에 폐기물 처리하러 갔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 제가 들어갔을 때 소영 씨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처음에는 안 들으려고 했는데 형님 이야기가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들게 됐어요. 뭔 소리야? 재석이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더라고요. 형님 죄송하지만 녹음을 했어요. 이걸 형님이 직접 들어보세요. 그때도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그때 들린 목소리는 분명히 소영 씨 목소리였어요. 야,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야. 결혼만 하면 끝이거든. 그 바보는 나한테 완전히 빠져 있어서 의심도 안 해. 정말로 그럼 계획대로 되는 거네. 당연하지. 결혼하고 1년만 참으면 이혼할 수 있어. 그러면 재산 분할로 최소한 6억은 받을 수 있을 거야. 강남 아파트가 12억짜리거든. 와, 대박이다. 그럼 우리도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네. 그러게, 지금까지 연기한 보람이 있어. 간호사 흉내 내는 것도 이제 끝이고. 진짜 힘들었어. 매일 거짓말하고 살아야 하니까. 그래도 돈 생각하면 참을 만하지. 자, 그 남자가 이미 준 돈만도 5천만 원이 넘어. 아, 정말 호구네. 그런데 이심은 안 해. 전혀 아버지가 좀 의심하는 것 같긴 한데 아들이 워낙 나를 믿으니까 상관없어.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돼. 녹음이 끝나고 저는 한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거든요. 형님, 정말 죄송해요. 이런 일을 전해드리게 되어서 재석이 목소리가 들리긴 했지만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1년 넘게 저를 사랑한다고 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제 돈만 노리고 있었다니. 재석아, 이거 확실한 거지. 네, 형님,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전화 상대방이 동수형 같던데요. 최동수 그 새끼가 그때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동수가 소영 씨를 소개해 준 것도 계속 결혼을 부추긴 것도 모든 게 계획이었던 거죠.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소영 씨에게 전화를 했어요. 소영 씨 지금 어디 계세요? 민호 씨 지금 집에 있어요. 왜요? 지금 바로 만나야겠어요. 할 말이 있어서요.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직접 만나서 얘기할게요. 지금 바로 갈게요. 소영 씨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마음의 정리를 끝낸 상태였어요. 1년 넘게 속였던 그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진실을 확인하고 끝내기로 했죠. 문을 열고 나온 소영 씨는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이었어요. 민호 씨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소영 씨 저에게 할 말이 있나요?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재석이가 녹음한 파일을 들려줬어요. 자신의 목소리가 나오는 걸 듣는 소영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어요. 이건 뭐예요? 이제 그만하세요. 모든 걸 다 알았어요. 민호 씨,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오해예요, 오해요. 1년 넘게 저를 속인 게 오해라고요.
소영 씨는 처음에는 발뺌을 하려고 했지만 증거가 명확하니까 결국 모든 걸 인정했어요. 죄송해요. 처음에는 정말 돈 때문에 시작한 일이었는데 나중에는 정말 마음이 생겼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녹음해서 마지막까지 저를 호구라고 했잖아요. 민호 씨 정말 죄송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요. 제가 지금까지 준 돈부터 다 돌려받겠어요. 그리고 사기죄로 고발할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고발 절차를 시작했어요. 동수 그 새끼도 마찬가지로 공범으로 고발했고요. 결국 둘 다 사기죄로 처벌받았어요. 소영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동수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죠. 그리고 제가 준 돈도 모두 돌려받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아찔해요. 만약 재석이가 그 통화를 듣지 못했다면 저는 결혼해서 몇 년 후에 이혼당하고 재산의 절반을 뜯겨갔을 거예요. 재석이는 정말 제 인생의 은인이에요. 그 일 이후로 재석이 사업도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아버지는 그 일이 끝나고 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보는 눈을 길러야 한다고. 그리고 너무 쉽게 믿지 말라고요. 정말 맞는 말씀이었어요. 지금은 다시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이번 일로 많이 배웠거든요. 여러분도 저 같은 일을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너무 성급하게 믿지 마시고 충분히 알아가면서 관계를 발전시키시길 바라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따뜻한 사연 함께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